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본영어 문법편을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가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t과 지시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이제 만약에 제 강의를 진도대로 쭉 따라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내용들은 그냥 뭐야 이게 왜 문법이지? 하면서 읽어보셔도 상관없을 정도로 평이한 내용들밖에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세 여러가지 쓰임. 첫 번째, 인칭대명사다. 그냥 그것이라는 의미의 인칭대명사라는 거고요. 얘의 복수형은 데이다. 어렵지 않죠? 비인칭 주어. 이거 다 아시는 거잖아요. 시간이나 날씨나 거리나 요일이나 명암 같은 걸 나타낼 땐 it을 사용하는데 얘는 해석하지 않는다. It's 7 o'clock now 라고 하면은 지금 7시다 라고 하지, 그것은 지금 7시다 라고 해석하지 않는 것처럼 비인칭 주어 아시는 걸 거고요. 가주어랑 가목적어, 제가 외치 구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엄청 여러 번 설명드렸죠.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울 때도 했고, 동명사에 대해서 배울 때도 했고, 준동사에 대해서 배울 때도 했고, 대절에 대해서 배울 때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딥하게도 들어갔었고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굳이 막 설명할 게 있을 것 같진 않아요. 한 문장씩만 볼까요? It is wrong to tell a lie. 원래는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It is wrong.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뭐가? To tell a lie.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It found it easy to ride a bike. 나는 알아냈습니다. 이것이 쉽다는 것을. 뭐가 쉬운데? To ride a bike. 자전거를 타는 것이. 어렵지 않죠? 강조구문도 다 배웠던 겁니다. It was last summer. 여기서도 it 그냥 해석하자 그랬어요. 그것은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뭐가? That I went to the beach. 해변에 갔던 게. 어렵지 않죠? 제가 복습할 수 있는 페이지도 다 적어놨으니까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해당 페이지 찾아서 가보시면 되고, 그 페이지에서 저랑 같이 공부 안 하셨던 분들은 제가 영상 올려놓은 거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가목적어 it이 쓰이는 관용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Take it for granted. 뭐뭐를 당연시 여기다. 어렵지 않고요. Has it that. 이거 뭐뭐라고들 한다. 뭐뭐라고 하더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추가로 더 적어놨죠. See to it that. 반드시 뭐뭐 하도록 하다. Take it that. 뭐뭐라고 상정하다. 뭐뭐라고 받아들이다.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지시대명사인데요. this랑 that. 이것저것이라는 의미라는 거 아는 거죠. such는 그러한 이란 의미니까 대명사로 사용되면 그러한 것, 그러한 사람이 될 거고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더 다룰 게 없겠네요. 그럼 바로 뒤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룰 만한 게 있는데, 구동사 내에서의 목적어의 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부터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거 put it on, put it on, put it on 한 3번 따라 읽어보세요. put it on, put it on, put it on. 됐죠? check it out. 이것도 3번 따라 읽어볼까요?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다 따라 읽으셨죠? 자, 이 정도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길래 그러느냐? 구동사가 사용됐을 때 대명사가 목적으로 사용되게 되면 이 구동사 속에 그 대명사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put on his coat. 옳은 표현이고, put his coat on. 옳은 표현인데, put it on 대신에 put on it 이라고 대명사를 이 전치사같이 생긴 부사의 뒤에 사용하게 되면 틀린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제가 양옆에 뭔가 되게 많이 써놨죠.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구동사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처럼 생긴 무언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표현들을 우린 구동사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전치사같이 생긴 녀석이 종류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진짜 부사인 경우가 있고요. 전치사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부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직관을 가지고 이 피가 전치사인지 부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볼게요. 우리가 구동사라고 부르는 것들을 코안이라고 하는 교수는 다어동사라고 부르는데요. 다어동사의 종류로 구동사와 전치사적 동사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 전치사같이 생긴 애가 부사인 경우와 전치사인 경우를 나눠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 교재에서도 동사 플러스 부사인 경우에 대명사가 목적어로 사용되면 이 대명사를 이 사이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했죠. 얘가 전치사인 경우가 아니라 부사인 경우에 그렇다라고 해놨잖아요. 즉 전치사적 동사인 경우에는 이러한 어순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look at this.
이것 봐봐. look at it. 이것 봐봐. 제가 이거를 look this at, look it at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 강의 안 들으실 거잖아요. 저 인간 좀 이상한 인간인가 보다 하고 안 들으실 거잖아요. 그쵸? 전치사적 동사는요, 절대로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구동사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구동사도요, 자동사적 구동사가 있거든요. 얜 목적어가 안 나올 테니까 얜 열외. 그럼 이제 타동사적 구동사를 봐야 되는데, 타동사적 구동사를 또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는 분리 가능한 구동사. 이게 무슨 뜻이냐? 동사와 전치사 같이 생긴 녀석과 목적어가 있을 때 얘를 분리시켜서 쓸 수 있는 것. 즉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이러한 어순이 가능한 녀석.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분리 불가능한 녀석이죠. 분리 불가능한 구동사니까 목적어가 대명사든 뭐든지 간에 무조건 이렇게 붙여 써야 되는 녀석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필수 분리에 permanently separable 이라고 하는 녀석도 있다 그랬죠. 이게 대명사든 아니든 무조건 띄어놔야 되는 녀석도 있다라는 거예요. 종류가 이렇게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구동사는 대명사가 목적어로 나오면 무조건 어순을 풀이런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 라고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즉 우리는 데이터를 만날 때마다 문장에서 지문 속에서 이러한 표현을 만날 때마다 이런 표현을 풀이런 체크아웃 이렇게 반복해서 되뇌어 읽어가지고 외워야 되는 거지 그냥 구동사다 싶으면 다 쪼개버리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원어민 교수가 쓴 책만 딱 보게 되면 저게 좀 견해가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까봐 우리나라 고려대학교 교수님의 책에서도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어순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선 표현을 조금 다르게 쓰고 있는데 전치사는 말 그대로 전치사고요. 소사라고 부르는 게 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자, 그냥 일반적인 목적어가 나왔을 경우에는 전치사는요, 전치사를 뒤로 보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부사인 경우에는 목적어를 뒤로 보내든 목적어를 사이에 넣든 둘 다 가능하다고 나와요. 그쵸? 근데 대명사가 목적어인 경우를 보니까 전치사를 뒤로 보내는 건 여전히 불가능하지만 대명사가 가운데 나오는 건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용한다고. 그쵸? 그리고 소사, 부사가 가운데 나오는 걸 불허한다고 되어 있죠. 이 교수님은 지금 어떤 것까지 생각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얘네까지는 생각 안 하고 계신 거죠. 틀렸다는 게 아니라 교재를 쓸 때 생각 안 하고 쓰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아무튼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된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암기하셔야 된다 라는 걸 강조하면서 이만 유닛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대명사입니다. 부정대명사. 자, 중학교 때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잘 안 다루는 내용이에요. 보겠습니다. one과 others와 another를 구분하는 건데요. 아래 나와 있는 자료로 먼저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some이나 one은 아무튼 특정한 무언가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할 때 쓰는 표현일 거고요. other이라고 하는 표현은 남은 수를 상정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the others라는 거는 the를 붙였죠. 얘는 무조건 나머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나머지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the other나 the others가 이미 있어. 그러면 other 혹은 others를 썼을 때는 나머지라는 의미를 강조하려는 거야, 아닌 거예요? 아닌 거겠죠. 왜?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을 두 개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 나머지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은 the others라니까요. 그러면 others는 나머지라는 의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하시면 나머지 구분이 편해집니다.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another는요, on 플러스 other라는 거 지금 눈에 보이시죠? 또 다른 하나를 의미하는 게 그냥 another인 거예요.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제가 A, B, C, D 친구가 4명이 있습니다. 제가 한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A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another, 또 다른 하나라고 얘기를 하면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another. other는 other인데 on, 또 다른 하나인 거잖아요. B 혹은 C 혹은 D를 얘기하는 거겠죠. 오케이? 제가 others라고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others.
A 말고 다른 애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맞는데 나머지 전체를 의미하는 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B, D를 말하는 거든 C, D를 말하는 거든 B, C를 말하는 거든 아무튼 전체 나머지 다는 아닌 특정수가 아닌 그냥 다른 애들 말하는 게 others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A만 말하고 나서 원이라고 얘만 말하고 나서 the others를 썼어요.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A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리키는 게 되는 거죠. 오케이? 2명밖에 없다고 칩시다. 친구가 2명이에요. 제가 원이라고 A를 딱 가리켰습니다. 그럼 B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을 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둘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내가 멍청하더라도 얘가 무조건 그 나머지가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얘는 the other가 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3개가 있는 경우를 상정해 봅시다. 3개만. 자, A에 대해서 원이라고 제가 딱 언급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를 말하고 싶어요. 다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 another라고 말해서 B나 C를 언급해 줘야겠죠. 자, B를 another라고 상정했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몇 개 남았어요? 1개가 남았던 걸 알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the other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A를 말하고 나서 나머지 전체를 말하고 싶어요. 그럼 B, C를 다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the other를 말해야 될 텐데 복수니까 the others라고 써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A, B, C, D, E, F까지 있다고 쳐봅시다. A를 말했습니다. 얘가 원이에요. 또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쓰면 되죠? another를 쓰면 되죠. another를 써서 B든 C든 D든 E든 F든 아무나 말하면 됩니다. 자, 다시 제가 another도 안 쓴 상태를 가정해 보는 거예요. 원이라고 A를 딱 가리켰습니다. 제가 다른 애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싶어요. 다른 애들. 그런데 나머지 전체를 가리키고 싶진 않습니다. 그럼 뭘 쓰면 되죠? others를 쓰면 되죠. others를 쓰면 이렇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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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전체 나머지는 아닌 다른 애들을 말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others와 another의 차이가 조금 느껴질 겁니다. another는 on 플러스 other니까 그냥 숫자가 하나인 거야. others는 on이라는 숫자가 안 붙었으니까 여러 명일 뿐인 거예요. 그냥 특정한 누군가 혹은 나머지를 상정하지 않고 다른 애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면 other를 쓰는 건데 한 명이면 another, 한 명이 아니면 others를 쓰는 거예요. 오케이? 교재에 있는 예문으로 보겠습니다. I have 2 pets. 2명밖에 없다는 게 딱 나왔죠. One is a dog. 하나는 개고 the other is an iguana. 또 다른 하나는 이구아나래. 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 있으면 나머지 하나가 그 나머지가 되는 거죠. 오케이? I brought several dishes. 몇 개의 음식들을 가져왔어. 몇 개인지 안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는 피자였어. 그렇다면 그 나머지를 가리키고 싶으면 the others를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 개인지 안 나왔잖아요. 그죠? 다른 음식들은 뭐였냐면 이라고 말할 때는 others를 쓸 거고요. 그리고 내가 먹은 또 다른 하나는 이라고 개수를 하나로 특정해서 얘기할 때는 another를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나머지를 얘기할 때는 the others를 쓸 거고요.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볼까요? A, B, C, D가 있습니다. 제가 원이라고 하면서 A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나서 others랍시고 B, C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D밖에 없죠. 이럴 때는 the other 쓰는 거예요. the others가 아니라. 자꾸 the others가 개수만 많아지면 다 the others를 쓰는 줄 아는데 나머지가 한 개이면 the other고요. 나머지가 여러 개면 the others를 쓰는 거일 뿐인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한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대로 한번 쭉 쫓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특정한 몇 개를 가리킬 때 한 개면 one, 여러 개면 some을 쓰는 거고요. 다른 것, 나머지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다? other를 쓰는 건데 하나밖에 없으면 another, 여러 개면 others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말하고 나니까 나머지 애들을 말하고 싶어? 그럼 the other 쓰는 건데 여러 개면 the others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자, 이제서야 다시 위로 올라와가지고요. one, others, another를 보면요. other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other가요. 형용사적으로 사용이 되면요. 반드시 명사가 복수형으로만 사용이 될 거고요. 명사적으로 사용이 되면요. 반드시 그냥 others, 복수형으로만 사용이 될 겁니다. 왜죠? 왜죠? D를 붙이는 순간 여기서 방금 다뤘던 나머지라는 의미가 돼버리니까 덜은 빼버려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on, 단수 취급하는 걸 만들 수 있는 어나 on을 붙이는 경우밖에 없죠. 근데 어나 on을 붙이면 뭐가 돼버리죠? another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붙일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는 거예요. 복수 표지어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다시
어냐, 언이냐, 더냐, 아니면 연관사냐를 생각했을 때 단수 가산명사는 연관사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복수 표지를 써줘야 될 거고요. 그렇다면 더를 붙이는 순간 나머지란 의미가 되니까 다른 것들이란 의미를 사용할 때는 더를 쓰는 건 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하나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나 언을 붙이려고 하는 순간 합쳐져서 어나더가 돼버립니다. 그러니 연관사로 사용하게 되면 그냥 복수 표지어밖에 안 되는 거죠. 형용사로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하나를 의미할 때는 other가 아니라 뭘 쓰겠어요? another를 쓰겠죠. 그래서 항상 복수 명사를 달고 다니거나 복수 명사로만 쓰인다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반면에 another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on이 붙어 있으니 형용사로 사용될 때도 단수명사를 가지고 올 거고요. 명사로 사용될 때도 s가 붙지 않은 단수명사로만 사용이 될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it과 one의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He bought a pen. 그는 펜을 샀습니다. He wrote a note with it. 그는 쪽지를 썼어요.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it은 펜과 완벽하게 동일한 거죠. 그죠? 그런데 he lost a pen. 그는 펜을 잃어버렸습니다. He had to buy a new one. 여기서 말하는 one은 분명히 펜일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더 펜과 같은 녀석입니까? 아니죠. 더 펜은 이미 잃어버렸으니까 사야 될 대상으로서는 다른 펜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은 서로 같지는 않은 거고요. 같은 종류이기만 할 거예요. 이게 원과 it의 기본적인 차이입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넘어가서 이제 some과 any의 차이를 볼 건데요. some과 any를 우리가 보통은 some은 긍정문, any는 부정문이라고만 설명을 하는데 조금만 더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any는요. 부정문뿐만 아니라 조건문과 의문문에서도 사용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비단정형의 문장이다 라고 부릅니다. 긍정문은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단정형의 문장이다 라고 부르게 되고요. 알 필요 없는 표현이지만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풀이 너무 다양합니다. 임고생들도 보시고요. 선생님들도 조금 보시는 분이 있고요. 조회수는 많지가 않지만 보는 풀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타겟을 두고 설명드리는 거라는 점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some은 보통 긍정문에서, any는 부정문, 조건문, 의문문에서 사용이 되는데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항상 그렇진 않아요. 자, some도요. 의문문이나 부정문에 나올 수가 있고요. any도요. 긍정문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대놓고 문법 문제로 내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 제가 다른 특강에서 써놨는데 그리고 강의를 해놨는데 굳이 그걸 알아야 되나 싶기는 합니다. 아무튼 문제로 내지는 않을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둘의 차이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any는 어느 누구라도란 의미고 some은 몇몇의, 약간의 이런 의미잖아요. some은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any는 있나? 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포영화에서 Someone's there? 이라고 누가 물어봤어요. 공포영화에서 막 이상한 스산한 소리가 나가지고 Someone's there?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죠? 거기 누구 있지? 있을 거라는 걸 전제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Anyone's there? 라고 물어보면 누구 혹시 있어요?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은데 있긴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의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거 설명하다가 다 끝난 것 같은데 부정대명사에 대한 설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